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이 게시판에 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5개월 전 결혼 약속한 사람과 파혼한 29살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파혼하길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 될 뻔했던 그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처지네요. 신상 문제도 있어 많은 이야기들을 다 풀었을 순 없고 딱 그 남자와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들만 써보겠습니다. 주작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화 맞고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전 남친은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당시에는 너무도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친이라 딱히 흠 잡을 것도 없어 보였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는 해도 20살 철없는 연애할 나이는 아니었기에 상대 부모님 노후 준비나 재정적인 문제도 잘 살펴보긴 했었죠. 그런 점에서 역시 별 문제 없는 남자였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 갔을 때도 저는 시어머니 될 분께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참고로 남친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친에게는 홀어머니에 남동생 하나 있었어요. 남친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전근으로 인해 남친이 살던 지방으로 혼자 이사 온 상태였죠. 그러다가 만나서 연애한 거고요. 예비 시모가 저희 결혼 생각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들네한테 별 간섭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요즘이 예전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쿨한 면모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당시 예비 시모가 그러셨거든요. 시골에 땅이 있긴 한데 개발 예정이라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걸 당장 팔면 신혼집은 해줄 수 있으나 손해이니 나중에 팔아서 저희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어 말씀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갭 투자 목적으로 매매해서 갖고 있는 17평짜리 빌라 하나가 있는데 신혼집을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집값도 비싼데 굳이 나가 살지 말고 내가 세주는 빌라에서 마침 내년에 사람 나간다니까 그때 들어오면 딱이겠네. 거기서 살면서 청약 부지런히 넣고 있어봐. 괜찮은데 당첨되면 내가 그때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좀 해줄 테니까. 응?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빌라는 시댁이랑 걸어서 거의 2분 거리였어요. 어머님 댁은 아파트였고 그 길 건너 빌라 골목에 있는 집이었어요. 왕복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 거의 반합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 그랬습니다. 괜히 딴 데 돈 쓰지 말고 거기 들어와 살으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특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서로 돈 부담해서 처음부터 그럴듯한 아파트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 입장은 신부인 저희 쪽이 집값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제가 괜찮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길 바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후 자수성가해서 지금 50평대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데 결혼 초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딸인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셨어요. 물론 17평이 작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시댁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그렇고 게다가 그렇게 가깝게 살아야 하는 거라면 시어머니가 어떠신 분인지 제대로 좀 알고 이래저래 조금 더 고민한 후 결정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뭐하러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에서 사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고 정 집이 너무 좁다 싶으면 바로 옆에 시댁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애 키우면 서로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셨어요. 그런 의견 충돌 때문에 남친이랑도 조금씩 다퉜고 이 결혼 정말 진행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였어요.
예비시모가 할 말이 있으니 저만 따로 봤으면 좋겠다며 제 직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부랴부랴 일 정리하고 급하게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제 차에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카페로 모시겠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곧 결혼할 애가 이렇게 돈을 물 쓰듯 펑펑 써야 되겠니? 급한 일이다. 잠깐 얘기만 하면 되니까 어서 차에 타. 이러시길래 기분이 굉장히 상한 채로 차에 탔습니다. 예비 시모가 서둘러 말씀하시더군요. 앞서 말했던 어머님이 세 주고 있다는 17평짜리 빌라에서 세입자가 조금 급하게 나가게 되었다네요. 당장 2달 뒤에 나가게 되었다면서 저희 보고 그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요. 그 집 비워놔서 뭐해.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혼인신고하고 들어와라. 응? 괜히 또 다른 세입자 들였다가 타이밍 안 맞아서 붕 뜨면 어떡하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요즘은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집까지 다 왕래했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된 거 빨리 상견례 잡고 날짜도 잡고 어서 결혼식 올리자. 어머님, 집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그냥 다른 세입자 받으세요. 사실 저희 결혼에 대해 더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만약 결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보금자리는 알아서 구해볼게요. 둘 다 직장도 탄탄한데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무슨 놈의 대출이야, 대출은. 빚이나 갚아가면서 결혼 생활 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예비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그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아들 결혼하는데 지원해줄 돈이 없기 때문이시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원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거지. 꼭 어머님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또 뭐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거의 처음으로 말대꾸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님 기에 눌려서 거의 내내거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긴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하시는 말이 집 하나는 해줘야 너도 나를 시애미 취급할 거 아니냐. 요즘 애들 영악해서 시부모가 뭐 안 해주면 대번에 무시한다고 하더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돈 쓰지 말고 엄마가 그 집 쓰라고 할 때 써. 거기서 돈 많이 모아서 집 사서 나가면 되잖냐. 응? 시댁도 근처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근데 저 오빠랑 조금 더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아니, 대체 무슨 얘기를 또 한다는 거야. 그만 질질 끌고 다다음 달에 들어와. 응? 뭐 가전 가구 살 것 있냐? 우리 아들 방에 있던 침대랑 내가 장롱 하나 어디서 얻어다 줄 테니까 그거 쓰고, 응? 어머님, 어떻게 신혼살림을 그렇게 해요? 저는 새살림으로 하고 싶지 중고 싫어요. 그리고 오빠 침대 그거 슈퍼싱글이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얘기 끝낼게요. 어떻게 그러니? 이게 다 돈 버는 방법이야.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봐. TV도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창고에 버려둔 거 한 42인치 그 정도만한 거 하나 받은 거 있거든? 그거 구해다 줄 테니까 TV도 살 필요 없고 냉장고도 그냥 사지 마라. 코앞이 시댁이고 여기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뭐하러 사니? 네? 신혼집에 냉장고를 들이지 말라고요? 그래, 너희 뭐 결혼해서 음식이나 많이 해먹겠니? 그냥 장 본 건 우리 냉장고에 갖다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건 가져다 먹어.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좋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서로 살 붙이며 정도 들지. 나한테 요리도 배우고. 네?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농담이시죠? 작은 원룸에 살아도 냉장고는 필수인데요. 그거는 그거고 너희는 1분 거리에 시댁이 있잖냐. 그리고 뭐 밥 먹을 일 있으면 우리 집 와서 먹으면 되고 뭐 하러 냉장고 사서 돈 버려. 다달이 나가는 전기세도 무시 못한다?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예, 17평인데 뭐 가전 가구 드릴 게 있겠니? 굳이 필요한 게 있으면 너네 회사 법인카드 있지? 그걸로 조금씩 사봐. 예, 요즘 똑똑한 애들은 다 법인카드 잘 굴려 쓴다더라. 너도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지, 응? 어머님,
신혼살림을 제 회사 법인카드로 사라고요? 아니, 냉장고를 사지 말라는 말씀도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듣고 있자니 너무하시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예비 시모에게 뭐라고 말하자 더더욱 화를 내며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맹추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분이었고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전에는 그저 내내거렸는데 뭐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질 않나, 냉장고를 사지 말라고 하질 않나, 도를 넘는 황당한 참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돌변하신 예비 시모에게 너무 놀랐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차에서 나와서 회사로 올라왔고 바로 남친에게 전화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는 남친이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미안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실을 차분히 듣던 남친이 뜻밖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아껴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막말로 너희 집에서 집값 대주실 것도 아니잖아. 뭐? 아니, 다 대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태주신다고 했어. 그 부분은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 곳을 전부 부모님한테 기대? 어느 정도는 대출 받을 생각도 해야지. 나는 대출 싫어. 단 한 번도 빚 있는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나 살 때 전부 현금으로 낸 거 알잖아.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 앞으로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을 생각을 해? 아니, 오빠, 그건 그거고 어떻게 신혼집에 냉장고도 안 사냐고. 그게 말이 돼? 신혼집에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 그래, 우리가 뭐 얼마나 밥을 해 먹겠냐. 그리고 코앞이 우리 집인데 뭐 먹을 일 생기면 우리 집 가면 되지. 엄마 말이 영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네가 어려서 그런가 본데 돈 아끼려면 다 그렇게 조금씩 참고 불편함 감수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적적하실 텐데 네가 냉장고 핑계로 우리 집 자주 들락날락하면 더 친해지고 정답고 좋지. 뭐? 들을수록 황당한데? 아니, 다 떠나서 그러면 직장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시는 게 오빠는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걸리면 나더러 깜빵 가라고? 제가 황당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남친이 본인이 더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막무가내였습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냥 하신 말이라고.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대출 안 받고 살겠답니다. 사실 남친이 그 전에도 좀 짠돌이끼가 있었어요. 사람 만나면 돈 써야 해서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살아왔다더군요. 회사에서도 악착같이 돈 아끼면서 사비 내야 하는 회식엔 참여도 안 해서 직장 동료들이랑 살갑게 지내지도 않는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게 좋아 보였어요. 술값으로 돈 날리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이 건전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저한테는 그렇게 돈 아끼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생각도 안 했겠죠. 물론 할인 받는 것에 엄청 예민해야 한 점은 있었으나 서로 거의 반반씩 부담해서 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이 알뜰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저도 낭비하며 살지 않았고 사회 초년생 때부터 좀 무리해서 적금 든 덕분에 또래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이 돈 모아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하면 자금 대주시려고 저 어릴 때부터 모아두신 목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친의 돈을 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성실함과 경제관념이 마음에 들고 자상한 면이 있어서 결혼을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꼬리가 길어져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의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실망도 커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남친의 성격이 괜찮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로 파혼을 선언했어요. 오빠랑 결혼은 안 되겠어. 그만하고 싶어. 뭐? 너 설마 집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도 다른 골빈 여자들처럼 대출 잔뜩 받아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단 얘기야?
이래서 오빠랑은 절대 못 살겠다는 거야. 설마 내가 풀대출 끌어 모아서 무리한 집에 살자고 하겠어? 오빠나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데 굳이 우겨가며 어머님 주택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건 오빠야. 게다가 냉장고도 없는 집에서 내가 왜 살아? 내가 오빠를 사랑한 건 맞지만 결혼은 현실 그 자체인데 결혼 전보다 나아지진 못할 망정 더 불행하게 살 거라면 그 결혼 난 절대 안 할 거야. 너 정말 뇌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나랑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너 지금 엄청 잘못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 시집 오면 아끼고 아껴서 10년, 20년 후에는 남들보다 훨씬 부자가 될 텐데 신혼 때 잠깐 힘든 거 그걸 못 참고 남들처럼 돈 펑펑 쓰고 싶어 한다니. 네가 참 한심하다. 남친은 그렇게 혀를 끌끌 차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파혼하고 헤어졌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회사 출근 알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눈 비비고 본 핸드폰 액정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다 하나 싶어서요. 받아서 무슨 소리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싶더군요. 통화 버튼 누르자마자 벼락같이 호통치는 소리에 잠시 귀청이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네가 뭔데 파혼을 하자 말자 하냐? 어?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 반입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다. 응? 그리고 너 때문에 그 집 다른 세입자들이 타이밍 놓치고 아까운 새만 날리게 됐어. 네가 책임져라. 네? 제가 책임지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이렇게 파혼할 줄 알았으면 그 집에 바로 다른 사람 새 줄 걸 그랬잖니. 네가 책임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거나 아님 나한테 이렇게 손에 끼친 거 전부 위자료로 내놔라. 네? 위자료요? 저희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이렇게 된 이상 혼인 빙자 사기지.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도 있어.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게 들어와서는. 네, 고소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한 장 뱉어야 하는 상황이면 두 말 않고 드릴게요. 대신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파혼했다고 위자료요? 제가 어이가 없네요. 헛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으세요. 저 출근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분이 안 삭혀서 바로 잠이 오지도 않더군요. 그대로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단했는지 안 받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또 전 예비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위자료로 얼마나 생각해 두었냐더군요. 자기는 2천만 원은 받아야겠대요. 저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거동도 힘들고 부동산 관련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2천 이하로는 합의를 안 해주겠다네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건지 듣자마자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일단 전부 녹취했습니다. 전 예비시모가 그러더군요. 2천만 원 안 주면 네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대자보 들고 시위할 거야. 결혼 빙자 사기 쳤다고. 너 그러면 혼사길 제대로 막히는 거야. 알간? 어떻게 할 거냐? 2천만 원 줄 거냐? 아니면 제대로 개고생 해볼 테냐? 어? 제가 대체 왜 2천만 원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집안 같아서 제가 그냥 조용히 발만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죠. 협박죄로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뭐? 네가 고소한다고? 협박죄? 이게 어떻게 협박죄냐? 응? 제 직장 찾아와서 명예훼손하겠다는 선언하셨잖아요. 2천만 원 요구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요. 그만 전화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선임한 변호사랑 통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거거든요. 예. 얘기 좀 더 들어봐. 무슨 고소니?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 애미한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아들 여자친구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신 건 그쪽이죠. 뭐? 그쪽? 아무리 헤어져도 그쪽이 뭐니 그쪽이? 전 예비시모가 갑자기 호칭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으며 전화를 못 끊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도 곧 죽어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젊은 것한테 이렇게 무시받으니 그냥 살기가 싫어졌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어쩌고 또 헛소리 하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또 바꾸면서 당분간 전화 안 할 테니 조금 더 생각해보라며 저를 달래듯 끊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도 극대노하시며 전 예비시모가 2천만 원 들먹거리며 안 주면 제 직장에 찾아온다고 협박했던 걸로 민사소송이 되나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전 남친한테 문자도 보냈죠. 변호사 사무실 명함들 사진 찍으면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문자 보내니 그제야 전화가 와선 싹싹 빌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건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엄마가 돈 몇 푼 손해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똥 밟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협박까지 당하니까 저도 눈이 뒤집어진다면서 제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 저희 집에 전 예비시모랑 전 남친이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까지 와서 벨 누르길래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제발 5분만 시간 내달라면서 제발 문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문 여니까 전 예비시모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하길래 제가 손을 탁 뺐습니다. 그러니까 무안한 모습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면서 진짜 소송 진행할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럴 거라고 하자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제발 한 번만 봐달래요. 늙은이가 뭘 몰라서 헛소리 한 거니까 선처해달라면서 진짜 2천만 원 받을 생각도 없었고 제 회사에 찾아올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막 우시더군요. 전 남친은 그냥 고개 숙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요. 제가 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당신네들 머리털 하나라도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전 남친이랑 전 예비시모 둘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이제 전화도 절대 안 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며 약속하더군요. 제가 그것까지 전부 녹음했습니다. 각서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엔 자존심 상한 듯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그치니 그제야 떠듬떠듬 다신 안 나타나겠다고 입 맞춰 얘기하더군요. 네, 그날 이후로 연락 없어요. 정말 확실히 끝난 거죠. 똥을 밟아도 이런 대형 똥을 밟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전 남친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고 전 예비시모도 그런 식으로 상식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 있다는 땅도 사실 예비시어머니 명의도 아니었더라고요. 예비시모의 외삼촌 명의 땅이었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자기 땅이라고 우겼던 거라고요. 황당하죠? 어쨌든 지금은 다 끝난 일이고요. 저는 전근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더 있으면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것 같아서요.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머지않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친 회사에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또라이 집안 낙인 찍힌 것 같다네요. 장가는커녕 선자리도 막힐 것 같다고. 전 남친은 저와는 다르게 인사이동이나 타지 발령 요청이 어려워서 근 10년은 망신당한 채로 출근해야 할 거예요. 정말 꼬시네요.